경매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을 찾는 분들이 좀 꽤 계셔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에는 상당히 좀 높이 올라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좀 어렵죠. 뭐, 먼 지방에 있는 곳들이야 뭐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나 인천 또 서울권 내에서는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아파트의 경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세대, 뭐 빌라라고 부르는 요 다세대에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이 다세대에 투자하실 때는 주의해야 될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액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빌라 세 가지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 항상 주의해서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자, 먼저 남부 2022 타경 103048 양천구 신월동 존팰리스 27차 보시면요. 감정가 1억 7,300에서 최저가 3,600만 원까지 유찰이 돼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겉으로 봐서는 그냥 뭐 빌라 같아요. 그죠? 네, 빌라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 1억 7,300에서 3,600만 원까지 무려 7번이 유찰이 돼서 8차 입찰을 앞두고 있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의 문제점은 뭐냐? 항상 건축물 대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용도가 사무소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다세대지만 막상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물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이거 빌라네. 그래서 안에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방도 만들어 놓고 욕실, 주방 이런 구조를 갖춰 놨을 텐데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주거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뭐 월세, 전세, 뭐 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낙찰받게 되면 나중에 일단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실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취득세가 일괄적으로 4.6%예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가 여러 채를 취득하게 될 때는 중과가 되면 그거보단 저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소액 빌라들을 6억 이하의 경우에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금액과 관계없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 그리고 또 문제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공구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요, 들어오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월세로 면 되는데 또 이걸 여러분이 낙찰받고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이게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또 여러분이 경락 대출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현재 해당 물건은 아직 적발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적발이 돼 가지고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 이행강제금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낙찰받은 대금에 대해서 경락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겠죠. 물론 재개발 내에서 근생빌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요건이 아니라면 또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4개층 중에 1개층 또는 2개층이 근생으로 허가받은 용도의 건축물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호수에 대한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2017 52389 이거는 예전에 낙찰됐던 물건인데요. 송파구 방이동에 있던 다세대였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 대한 물건명 소설 보시면 이런 표시가 돼 있어요. 각 물건은 공부상 호수와 현황상 호수가 서로 다른 상태임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상 301호는 출입문 표시의 304호에 해당하고 공부상 304호는 출입문 표시 301호에 해당 이렇게 돼 있네요. 감정평가서에도 보시면은요. 집합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현황 도면의 호별 배치와 현황 호별 대치가 상이하므로 제약인 바람이라 돼 있어요. 공부상 301호에 문패가 304호.
304호는 문패가 301호. 뒤바뀌었다는 뜻이에요. 401호는 403호, 403호는 문패 401호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으로 다 표시를 해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3층에 4개 호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여기가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수가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데 문패는 반대예요. 문패 표시는 이렇게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01호와 304호를 비교해 보시면 공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 도면상을 말하는 겁니다. 현황 도면상. 여기가 301호인데 문패는 304호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 좌우 면적과 구조가 동일하죠. 그런데 4층을 보시면요. 4층의 경우에는 401호가 문패가 403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4호는 문패가 401호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황 도면과 불일치하게 문패 표시대로 들어가서 거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401호를 계약한 사람은 이 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쵸? 방 개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계약한 면적은 뭐 15평인데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 안 들까요? 어쨌든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요, 검색창에 세움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 와서 열람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 서비스 가셔서 보시면 건축물 현황도 발급, 회원가입이 필요하니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본인 소유 건축물만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 소유가 아닌 건축물 발급받을 때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타인의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타인의 현황 도면을 여기서 발급 신청하는 겁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 현황 도면을 발급받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현황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여기 표시가 돼 있죠. 301호, 2호, 3호, 4호.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01호하고 304호가 이렇게 뒤바뀐 거예요. 이렇게 좌우 호수가. 현관문 표시를 바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잘못 입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도 현황도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401호, 403호. 이게 이렇게 뒤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파트나 다세대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거주하고는 이 집이 우리 집이 맞나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 소유의 주택이라고 하면 현황도면 발급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901호인데 실제 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901호가 맞는지, 원래는 여기가 공부상 902호인데 현관문 표시가 앞집하고 바꿔져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 현황 도면, 다시 말하면 건축물 현황 도면은요, 처음에 이거를 허가받으면서 좌우 호수를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는 건데, 요거 현관문 표시를 현황 도면대로 부착을 안 하고 헷갈려갖고 바꿔서 부착하는 거예요. 현황 도면과는 반대로. 그렇게 되면 입주하실 때 보통 현황 도면을 보고 입주를 잘 안 하잖아요. 현관문 앞에 붙어 있는 그 표시를 보고 입주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바뀐 상태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런 착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현황 도면을 발급받아서 현황과 공부가 일치한지 불일치한지 표시를 해준단 말이죠. 이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옆집하고 바꿔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 어떤 집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도를 해야 되느냐,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7-286-485입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시면 층마다 1호, 2호의 두 개 구분 건물이 좌우로 위치하면서 면적과 구조가 동일한 세대로 있는 한 동의 건물이 신축된 후 집합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층별로 전유부분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가 첨부되었고, 그 밖의 사항은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표지부 기재가 일치했는데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등기부 표제부의 건물번호와 일치하는 전유부분 출입문 표시대로, 출입문 표시대로 점유를 개시하여 이를 기초로 모든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오다가 층별로 각 호수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건축물 대장이 정정이 되었는데 위 구분 건물 중 등기부상 제2층 제1호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갑 주식회사가 당초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대로 특정되었던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상 제2층 제2호를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구분 건물의 사용을 개시한 때부터 형성된 법률 관계 등에 비추어 건물의 건축주는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 부분을 구분하였고 다만 집합건축물 대장 등록 신청 시 착오로 건물 번호가 뒤붙긴 현황도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층별 각 호수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 대장 첨부된 현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만으로 전유 부분이 몇 호인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건축주가 이와 같이 전유 부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 건물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이 판례의 문제는 뭐냐면 현황 도면과 출입문 표시가 달라서 출입문 표시대로 거주하게 되고 법률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면 구조와 면적이 좌우 호수가 동일한 조건이라면 출입문 표시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판례예요. 네.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면.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층의 경우에는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다면 출입문 표시대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건데 또 다른 판례 한번 보실까요? 2014-130 파리 판결입니다. 다세대 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 부분은 면적이 50이고 50.44제곱미터, 왼쪽 세대 전유 부분은 52.03제곱미터이며 소유권 보존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2호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 다시 말하면 도면하고 현관문 표시가 반대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집도. 임의경매에서 등기부상 지층 2호, 면적 52.03제곱미터.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등기부상 지층에서 2층까지의 각 층 02호는 왼편에 위치한 세대를, 각 층 01호는 오른편에 위치한 세대를 표상하는 것이고 각 현관문의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2층 02호에 대한 등기가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면적 50.44제곱미터의 세대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등기부가 나타내는 대로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 이 판례는 뭐냐면 구조와 면적이 지금 다르잖아요. 면적이.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에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건축물 현황 도면상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찰할 때 또는 매매할 때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하러 들어가실 때 현황 도면 잘 보고 들어가셔요. 원래대로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한 겁니다. 법원 판례는 구조와 면적이 동일하면 출입문 표시대로 소유권 인정해 주다고는 하지만 이게 분쟁이 생겨요. 이게 법 따르고 주목 따르라고 예, 항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는 이런 문제가 잘 발생은 안 하는데 이런 소형 건축물 다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꽤 자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점들을 건축물 현황도면 세움터에서 발급받아갖고 잘 확인하셔서 실제 현황과 현황도면의 그 호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세대 경매 입찰하실 때 주의해야 될 물건 세 번째입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남부 2021 타경 114867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입니다. 감정가 2,800짜리가 최저가 3,597만원까지 유찰된 물건이에요. 물건 명세서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2019년 4월 15일 가압류 요게 말소 기준 등기죠. 자, 그 다음에 점유하고는 점유자 유씨고요. 권리신고 했네요. 보증 2억 2천. 전입신고 2017년도 5월 26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전입이 빠르죠. 말소 기준기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확정제도 받았죠. 배당력도 했어요.
뭐가 문제죠? 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 2억 2천이 매각 대금으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만약에 부족한 보증이 발생하게 되면 부족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따라서 자, 지금 최저가가 3,597만 원인데 만약에 이거를 4천만 원 낙찰받는다. 그러면 싸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죠. 4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면 이 임차인 2억 2천 중에 4천만 원만 배당이 되고 1억 8천은 배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낙찰자가 1억 8천을 인수하게 돼서 결국 2억 2천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서울, 뭐 경기, 또 금액, 지방 지금 다 난리죠. 아파트 값이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 다세대의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다세대의 경우에는요. KB 부동산에서 기준하고 있는 시세도 없고요. 또 한국 부동산원의 어떤 한국 감정원의 시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전세가 이게 가늠하기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억 2천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낙찰을 얼마에 받던지 관계없이 2억 2천 이상 취득하는 효과가 생기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의 시세가 2억 2천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2억 2천인지 2억 5천인지 1억 5천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계속 유찰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게 영혼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영혼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앞으로도 2년, 3년을 더 진행을 해야 돼요. 네. 이게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20% 차감되잖아요. 서울의 경우에는. 근데 금액이 높을 때는 이게 금액 차감이 굉장히 큰 차감액이 떨어지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한 7, 8천만 원 정도 유찰이 되면 그때부터는 차감률이 몇백만 원씩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영원까지 가려면 2년,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의 경매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하면 영혼까지 가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무잉여라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는 동안 2, 3년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그동안 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또 누군가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또는 이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본인이 낙찰받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또는 이 임차인이 그냥 내가 보증 일부 손해보더라도 나는 빨리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그냥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세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요.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이렇게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차권을 양수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낙찰이 안 되니까 채권 회수는 빨리 해야 되는데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런 것처럼 뭐 안타깝지만 임차인분들 여기 2억 2천인 경우에 내가 최소 낙찰이 1억 7천 이상에서만 된다고 하면 나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대항력 주장 안 하겠습니다. 입찰하실 분들 입찰하세요. 최소 1억 7천 이상은 입찰하세요. 이렇게 법원에다가 의사표시하시면 아마도 입찰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거 2년, 3년 동안 누가 낙찰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는 나갈 수 있지만 보증금을 회수 아예 못 하잖아요, 지금. 돈이라는 게 시간과 매우 관계 있는 이런 어떤 채권인데 내가 1억 7천이라도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현재 낙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막 10회, 15회까지 유찰된 이런 물건들이 아마 해소가 될 거예요. 네, 제 제안이 되게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빌라를 경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리다가 어떻게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빌라를 경매를 통해서 투자하실 때는 요 세 가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용도가 다세대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근생인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좌우 호수 바뀔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현황도면 통해서 세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경매 투자에서는 이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또 다양한 이런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주의사항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1월 6일 토요일 날 실전 투자 과정을 개강을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초 과정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 먼저 내가 책을 좀 몇 권 읽었다, 또는 어디서 경매 기초 과정을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토요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2회차는 임장 수업을 할 거예요.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을 직접 임장을 가서 시세도 조사하고 또 그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확인할 수 있는 임장 수업 2번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2번의 수업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경매로 입찰할 때 주의사항, 어떤 경우에 조합원이 승계가 되는지, 또는 용도가 근생인데 이런 근생 빌라를 낙찰받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또 상가 소유주들은 어떤 경우에 아파트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단독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그 위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뭐 등 이런 경매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된 실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 위주로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거고요. 어쨌든 수강 신청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전 투자 과정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